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아주 조용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느 날 문득 혼자 생각에 잠긴 적 있으신가요? 왜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을까? 왜 금방 풀려버릴까? 아니면 아예 그런 감각조차 사라진 걸까?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묵묵히 참거나 아무 말 없이 지나치죠. 하지만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신호예요. 몸이 보내는 조용한 요청이자 우리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속삭임입니다. 어느 늦은 밤 진료실에 들어선 63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문을 열기까지 15분을 머뭇거렸어요. 선생님, 예전 같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말은 짧았지만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잘 압니다. 그건 단순히 기능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 그리고 나이 들미 서서히 가져오는 정체성의 흔들림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맞이하며 내가 왜 이러지? 혹시 나만 그런 건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삶의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은 놀랄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신체의 변화가 아니구나. 이건 삶의 중심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구나. 그날 진료실을 나서던 그분의 뒷모습이 유독 기억에 남아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엔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뭔가 시작할 수는 있겠구나.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바로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 시작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몸의 리듬, 마음의 균형을 다시 배우는 시간. 요즘은 악어똥으로 만든 자외선 차단제조차 인기라는데, 이제는 우리도 조용히, 그러나 똑똑하게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울 때가 된 거죠. 그러니 너무 기대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면요.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 중이신 위치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누구와 어느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지 알게 된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불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선풍기를 켜두세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당신만을 위한 밤입니다. 나는 늘 생각했다. 사람들은 발기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마치 그것이 신비롭고 오묘한 마법처럼 작동한다고 믿는 듯하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 그건 철저히 생리학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이다. 정확히 말하면 혈관, 신경, 호르몬, 이 세 가지가 마치 잘 맞물린 기계 톱니처럼 완벽하게 작동할 때만 가능한 결과물이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광고에서처럼 그냥 생각만 해도 단단해지는 일이 일어나려면 그 배경에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생리 반응이 필요하다. 내가 먼저 반응한다. 어쩌면 그 반응은 귀에 닿는 작은 속삭임, 어느 늦은 밤 부드러운 손길, 혹은 지나가는 향기일 수도 있다. 이 자극은 척수를 타고 신경망을 따라 아래로 전달된다. 그 신호가 도착하면 음경 주변의 혈관은 확장된다. 해면체라 불리는 스펀지 같은 조직이 피를 머금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들어온 혈액이 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음경 아래의 정맥은 자동으로 눌리며 밸브가 닫힌다. 이 복잡한 반응의 총합이 바로 발기다. 그런데 이 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피가 그만큼 적게 간다. 신경 전달이 느려지면 자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시작조차 어렵다. 사실 우리 몸에서 음경으로 가는 혈류는 대동맥에서 시작해 장골동맥, 음부내동맥을 거쳐 아주 가는 혈관들로 퍼진다. 이건 마치 고속도로에서 동네 골목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도로망과 같다. 그 길이 조금이라도 좁아지거나 휘어지면 피는 도달하지 못하거나 금세 빠져나간다. 몇 년 전 58세 남성 환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냥 귀찮아서 병원도 안 가고 무슨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들어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검사 결과 고지혈증과 초기 당뇨가 있었다. 이 병들은 혈관 안쪽 내피세포를 서서히 망가뜨려서 정상적인 혈류 공급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빈뇨기과 협회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발기 기능은 신체 건강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심혈관계 이상이 발현되기 3, 5년 전에 발기 문제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
심장보다 먼저 반응하는 곳. 바로 음경이다. 나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한다. 참 묘한 일이 아닐까. 우리가 부끄러워하던 이 기능이 사실은 우리 건강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란 사실 말이다. 그건 단순히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기도 하다. 이야기를 하며 눈을 피하던 남성분들이 이 시스템의 원리를 듣고 나면 오히려 안도하는 경우가 많다. 아, 이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 맞다. 이건 의지나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다. 철저히 생리학이고 과학이다. 그래서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은 늙었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나는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건 자동차랑 같아요. 엔진 오일 안 갈고 타이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출발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도 그렇다.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신중하게 관리받을 때 가장 오래 쓸 수 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혹시 내 안의 시스템이 고장난 걸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을 향한 첫 발걸음이니까요. 며칠 전이었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60대 초반의 남성분. 처음에는 그저 조금 약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씩 그렇지 뭐, 나이도 있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웃으시더군요. 하지만 그분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달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땐 전혀 다른 얼굴이었죠. 김 선생, 약도 안 들어요? 아무리 해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순간 나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아, 또 한 발 늦었구나. 그분은 처음 내원했을 때만 해도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골반 저근은 약간 느슨했지만 혈류 반응도 있었고 호르몬 수치도 정상 범위 내였거든요. 그랬다면 조금만 관리했어도 지금처럼 무반응 상태까지 가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땐 너무 바쁘셨고 또 솔직히 말하면 그리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죠. 무슨 대단한 수술을 받으란 것도 아니고 단지 케겔 운동이나 식단 조절, 스트레칭 같은 소소한 일상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인데도 그조차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뤄버리셨던 겁니다.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발기부전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바로 시작하지 않는 비율은 60%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민망하니까요? 내가 왜 이런 걸로 병원에 와야 하나? 이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지도 모르지.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약이 아니라 시간이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은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해면체 조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그 조직은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바싹 말라버리듯이요. 그 상태에서는 어떤 약도, 어떤 자극도 예전처럼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한 노르웨이 연구팀의 논문에서 초기 발기 기능 저하를 방치한 남성 그룹과 적극적으로 운동과 생활 개선을 병행한 그룹의 5년 후 성기능 유지율을 비교했는데 그 차이는 무려 3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조금만 일찍 시작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조금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요. 오히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인다는 건 아주 성숙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늘 더 큰일이 닥치기 전까진 작은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진짜 후회는 그 신호가 사라지고 나서야 찾아오죠. 혹시 지금 이 순간 예전보다 피로가 늘고 아침에 단단한 감각이 없어진 걸 느끼셨다면 그건 몸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 그 작은 속삭임을 무시하지 마세요. 몸은 늘 우리 편이고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주느냐에 따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지금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후회는 더 늦기 전에 멈출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언제든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도 무심코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의 엉덩이 바로 아래 그 깊은 곳에서 아주 중요한 근육이 조용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 이름은 바로 골반적은. 그 존재를 알게 된 순간 저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에 대해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 싶었거든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골반저근은
치골에서 꼬리뼈까지 이어지는 근육층으로 해먹처럼 생긴 이 구조는 방광, 직장, 그리고 생식기를 지탱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 아래를 조용히 떠받들고 있는 작고 얇지만 결정적인 근육이죠. 발기를 유지하는 데 골반저근이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근육이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고 사정 타이밍을 관리하며 소변 줄기를 통제하는 기능까지 도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중에 화장실에 여러 번 깨고 무엇보다 발기가 금방 풀려버리거나 유지되지 않게 됩니다. 한 번은 64세 박씨 어르신이 내원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에는 자다가도 그냥 한 번이면 됐는데 요즘은 아예 반응이 없어요. 검사를 해봤습니다. 호르몬 수치, 혈관 상태, 전립선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단 하나, 바로 골반저근이었습니다. 근육의 긴장도는 떨어져 있었고 방광 지지력이 약화돼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단순한 운동을 권해드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딱 중간에 멈춰보세요. 그때 조여지는 근육, 그게 골반저근입니다. 박 씨는 처음엔 웃으셨지만 일주일 뒤 다시 오셨을 땐 진지했어요. 선생님, 신기하게도 소변 줄기가 달라졌어요. 이 운동을 케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여성들에게는 출산 후 회복 운동으로도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 남성에게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걸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초간 그 근육을 조이세요.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5초간 천천히 풀어주세요. 이걸 10번 반복하면 한 세트입니다. 하루 3세트만 해도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허벅지나 엉덩이에 힘을 주거나 복부를 잔뜩 긴장시키죠. 그건 골반저근이 아닙니다. 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마치 조개 껍질을 살짝 닿듯 미세한 조임이 느껴져야 합니다. 8주, 딱 2달만 해보세요. 실제로 내원 환자들 중 상당수가 8주 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발기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소변 불편감도 해소됐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우리는 종종 신체적 기능만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존감이라는 감정의 뿌리가 있어요. 그걸 되찾는데 이 운동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드뭅니다. 골반적은 말도 낯설고 위치도 어중간하지만 그 작고 조용한 근육 하나가 당신의 삶을 얼마나 지탱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운전 중에도 TV를 보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이 운동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오직 내 몸의 감각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다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실감,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소변을 멈추는 그 짧은 순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처음 들으면 다들 반신반의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주 단순한 동작 하나에도 놀라울 만큼 진지하게 반응하거든요. 그게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소변 중단이라는 몸의 신호를 인식하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복부나 엉덩이에 힘을 주지 말고 마치 소변을 중간에 멈추는 느낌으로 아래쪽 깊숙한 근육을 조여보세요. 느껴지시나요? 그 살짝 깊은 곳에서 닫히는 조임. 그게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의외로 이 감각을 처음부터 제대로 느끼는 분은 드뭅니다. 하지만 몇 번만 연습해보면 우리의 몸은 아주 정확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그냥 하는 운동인 줄 알았는데 몸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자신을 회복하는 내면 훈련에 가까운 것이죠. 운동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입니다. 5초 동안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유지합니다. 근육이 덜덜 떨릴 만큼은 아니고 약간 뻐근한 정도의 긴장감으로 천천히 풉니다. 5초간 힘을 빼고 편안하게 이완. 이걸 10회 반복하면 한 세트. 하루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의 감각이 훨씬 섬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5초도 버티기 힘들고 엉덩이나 허벅지가 먼저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육이라는 건 원래 자주 쓰지 않으면 감각을 잃거든요. 특히 골반저근은 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이 근육은 조용히 퇴화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반저근은 우리 몸속의 고요한 근육이다. 하지만 그것이 깨어날 때 몸 전체가 반응하기 시작한다. 한 50대 후반의 교사분이 생각납니다. 늘 교탁 앞에 서서 일하시던 분인데 오랜 시간 앉아서 수업 준비를 하며 발기력 저하와 잦은 소변으로 고생하셨죠. 운동은 엄두도 못 냈다고 하셨는데 제가 케겔 운동만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요즘은 자신감이 생겨요. 크게 변한 것도 없는데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이 좋아요. 그 말이 참 깊게 와닿았어요. 우리 몸은 기능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 그게 바로 진짜 회복의 출발이니까요. 그리고 이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 어르신들도 효과를 봤습니다. 한 어르신은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죠. 김 선생, 나이 많아도 이거 하면 달라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근육은 자극하면 언제든지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운동은 조급함과 싸워야 합니다. 일주일만 해보고 왜 아직 모르겠지? 하는 분들, 부디 인내심을 갖고 4주만 더 해보세요.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하지만 8주가 지나면 정말 다른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기능 회복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느끼고 자신의 몸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의 첫걸음은 소변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 짧은 찰나의 인식이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전 하루 이틀 했는데도 효과가 없네요. 그리고 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루 이틀로 몸이 반응하진 않아요. 우린 지금 30년, 40년 동안 굳은 길을 다시 뚫는 중이에요. 몸이라는 건 성격보다 더 느립니다. 그러나 그만큼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바로 꾸준함이라는 씨앗에서 자랍니다. 8주, 그저 56일, 이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회복력을 목격합니다. 단단해진 느낌, 조절 가능해진 감각,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자신감. 몇 해 전 강원도에 사시는 6, 7세 조씨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은퇴 후 심심하다는 이유로 유튜브로 케겔 운동 영상을 따라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분은 매일 아침, 식사 후, 저녁 TV 보기 전 꼭 3번씩 조용히 그 운동을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2달 뒤 정기 검진을 하러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 예전엔 볼일 보면서도 서너 번은 중간에 끊겼는데 요즘은 시원하게 한 번에 나갑니다. 그리고 말끝을 살짝 흐리며 밤에도 예전처럼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 표정은 참으로 다정했습니다. 마치 다시 청춘이 온 듯한 느낌이었죠. 이렇듯 케겔 운동은 외부에서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던 능력을 다시 깨우는 일이에요.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는 운동. 오직 나의 인내와 감각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유혹은 있습니다. 이거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약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육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조용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심지어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국제비뇨기과 저널에 따르면 8주간의 남성 케겔 운동은 발기 지속력, 성적 만족도, 소변 조절 능력을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과학입니다. 마법이 아니죠.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은밀한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근육을 조였다 푸는 일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내 몸 안의 리듬을 듣게 되고 지금 내 상태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혹시 지금 몸의 반응이 느려졌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늙어서가 아니라 잠시 내 몸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 5초, 하루 3번,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어느 날 문득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밤에 깨어나는 일이 줄고 그리고 다시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질 때 그 뿌듯함은 말로 다 못할 겁니다. 마치 오래 잊고 있던 길을 다시 걷는 기분이랄까요? 그 길 위에서 다시 숨이 트이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미 아주 훌륭한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운동도 좋고 꾸준함도 알겠는데 저는 조금 더 빠른 변화가 필요해요.
그럴 때 저는 진공흡입 요법을 조용히 꺼냅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무섭고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건 꽤나 단순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요법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음경 주변에 원통형 기구를 끼우고 그 안의 공기를 살짝 빼내면 음압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변의 혈액이 해면체 조직으로 몰려들죠. 피가 빨려 들어가면서 음경이 부풀어 오르는 것.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발기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럼 그게 끝인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이건 단순히 발기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기억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몸에게 이렇게 작동했었잖아. 기억나니? 하고 다시 학습시키는 거죠.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들이나 오랜 기간 반응이 없었던 분들에겐 이 요법이 진짜 기적처럼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52세 조 씨가 있었습니다. 전립선 수술 이후 기능이 전혀 없었고 표정도 말투도 한없이 위축되어 있던 분이었죠. 하지만 매일 아침 10분 진공기구를 정확히 사용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셨습니다. 4주쯤 지났을 때였나 그분이 나에게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 아침에 반응이 있었어요? 기계 없이도요? 그 한마디가 참 뭉클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직도 남자라는 게 느껴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감각인지 몰랐어요. 진공흡입 요법은 케겔 운동과 달리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기계 사용 직후 혈류가 몰려들며 즉각적인 발기 상태가 연출되죠. 물론 이건 일시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된 자극은 혈관을 다시 확장시키고 해면체 조직의 탄성을 되살리며 사용되지 않던 회로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그야말로 혈류 순환에 불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법은 절대로 무턱대고 시도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계를 너무 오래 사용하거나 흡입 압력이 과하면 멍이 들거나 심지어 조직 손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무링을 과도하게 끼우면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아 심각한 혈류 정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전엔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 아래 배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용 시간은 15분 이내, 하루 1, 2회가 적당하고 기계는 항상 깨끗하게 세척하고 말려야 합니다. 기계는 수동식과 자동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식은 저렴하지만 압력을 스스로 조절해야 하기에 초보자에겐 조금 어렵고 자동식은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령자나 처음 사용하는 분들께 더 적합합니다. 중요한 건 이 방법이 해결책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기계만 믿고 건강 습관을 무시한다면 금방 효과는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공흡입 요법을 혈류에 불을 붙이는 성냥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은 붙이되 그 불을 오래 지속시키는 건 결국 생활 습관과 운동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케겔 운동을 시작하셨다면 진공요법은 그 다음 단계로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보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자극을 기억하고 조금씩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미 성공입니다.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해보는 거죠. 진공흡입 기구를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그리고 저는 대답하죠. 단 2분, 그 시간이 당신의 순환을 깨웁니다. 기계는 투명한 원통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복잡하지 않아요. 음경을 원통 안에 넣고 수동 펌프나 버튼을 눌러 공기를 천천히 빼내면 서서히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며 혈류가 끌려 들어오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천천히입니다. 급하게 압력을 높이면 몸이 놀라서 방어 반응을 일으켜요. 몸도 자극을 학습해야 하니까요. 초반에 5분, 익숙해지면 10분,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계를 뺀 후 피가 금세 빠지지 않도록 고무밴드나 링을 음경 기저에 가볍게 끼워 혈액을 잠시 유지시켜주면 그 상태로 단단함이 유지될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피가 간다는 사실을 몸이 직접 경험한다는 데 있습니다. 케글 운동이 마치 기초 체력 훈련이라면 진공흡입 요법은 일종의 실전입니다. 자극에 익숙해지고 혈관이 다시 열리고 해면체가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시작하죠. 예전에 내원하셨던 59세의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교직 생활을 은퇴한 후 매일 앉아서 독서를 즐기던 분이었어요. 운동도 줄고 발기 반응도 서서히 줄었고 나중에 나의 반응이 오지 않았죠. 약을 드시는 것도 꺼려 하셔서 제가 제안한 게 바로 진공기구였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이 하신 말, 신기하게 그냥 손끝이 따뜻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시작입니다. 말초 혈관까지 혈류가 퍼지기 시작한 거죠. 2주 후엔 선생님, 예전엔 자극이 와도 아무 일 없었는데 요즘은 살짝 느낌이 돌아와요. 이건 단순한 기계의 작용이 아니라 몸이 다시 기능을 되찾아가는 경과이자 자신을 향한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변화가 보이는 변화라는 점이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심리적으로도 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몸이 반응하면 마음도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 전체가 변하기 시작하죠. 진공요법은 단지 혈액을 끌어오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건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다시 물을 흐르게 하는 작업이에요. 녹슬고 굳어버린 관 속에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조직은 기억합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였었지. 하지만 이 요법에도 중요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기계 사용을 너무 자주 하거나 지속 시간을 30분 이상 넘기면 되려 멍이 들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깨끗하게 소독하지 않으면 민감한 부위인 만큼 감염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방법을 시도할 땐 꼭 지켜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 시간을 청불시 5분 이내로 제한하기. 둘째, 고무링은 절대 너무 세게 끼우지 않기. 셋째, 하루 12회 이상 사용하지 않기. 기계가 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게 다시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조용한 기계의 역할입니다. 몇 주 후, 그 59세 남성분은 이런 말을 남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선생님, 이거 매일 10분 하는 게 요즘 제 일상의 하이라이트예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때론 가장 단순한 기계가 가장 근본적인 회복을 이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순한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죠.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응합니다. 진공흡입 기구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럼 당장 사야겠다 하고 검색창에 손부터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한 박자 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몸과 신경을 다시 훈련시키는 섬세한 장치이기 때문이죠. 시중에는 다양한 진공기구가 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기능도 조금씩 달라요. 대체로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수동식과 자동식. 수동식은 펌프를 손으로 눌러 음압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저렴하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압력을 너무 강하게 빼거나 빠르게 조절하지 못하면 쉽게 멍이 들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처음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강도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식은 조금 더 비싸지만 기계가 음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이 불편하시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에겐 자동식이 훨씬 유용하죠. 그리고 이 기기들에는 보통 고무밴드나 혈류를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기 위한 링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 링을 사용할 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 혹은 너무 꽉 끼우면 혈액이 고여서 오히려 음경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20분 이상 착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오래된 수도관 이야기를 했던 거. 이 기구는 그 수도관에 다시 물을 흐르게 만드는 도구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물을 폭포처럼 틀면 배관이 터지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건 적당함이 생명입니다. 한 번은 어떤 45세 남성분이 인터넷에서 강력 흡입이라는 문구에 혹해서 해외 직구 기계를 구매하셨습니다. 결과요. 단 3일 만에 음경에 검푸른 멍이 생기고 진료실로 급히 오셨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다는 얘기에 급하게 질렀는데 설명서도 다 영어고 릭은 너무 조이기만 하고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 기계는 기계이기 이전에 당신 몸의 한 부분처럼 다뤄야 합니다. 거칠게, 성급하게, 아무렇게나 다루는 순간 몸은 바로 그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는 건 구매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거예요. 기기에 대한 사용법뿐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는 방식, 적절한 사용 시간, 그리고 어떤 링이 적절한지에 대한 안내까지 체계적으로 알고 나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위생 문제도 있습니다. 사용 전후 반드시 미지근한 물과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해 기구를 세척하고 건조시키는 걸 습관화해야 합니다. 음경 피부는 예민해서 조금만 세균이 있어도 금세 감염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설마 이 정도로 예민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기계의 작은 실금에 낀 세균으로 인해
2주간 항생제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하고 그만큼 내 몸처럼 다뤄야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기계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기계가 당신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도구를 선택하는 기준은 단순해야 합니다. 내 손에 익숙한가? 과하지 않은가? 믿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만 충실해도 당신은 이미 올바른 방향에 서 있는 겁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섬세하죠. 우리는 그 정직하고 섬세한 몸에게 정확하고 조심스러운 도움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사람, 그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진료실 안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크기입니다.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겁니다. 이거 조금 더 길거나 두껍거나 단단했다면 어떨까? 하지만 막상 말로 꺼내는 건 참 어렵죠. 심지어 의사 앞에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점점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자기 몸에 대해 솔직해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는 그 자세 자체가 이미 회복의 절반은 이룬 거거든요. 야, 오늘은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방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음경 연장기구. 영어로는 페닐, 익스텐더 페니스 엑스텐더라고 부르는 장치입니다. 이 기구는 아직 국내에서는 다소 낯설고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해외의 성기능 재활센터나 남성 비뇨기과 클리닉에서는 이미 오랜 연구와 사용 사례가 쌓여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길이만 늘리는 듯하지만 그 목적은 단지 연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혈류 회복, 해면체 강화, 단단함 유지, 그리고 심리적 자신감 회복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효과를 겨냥한 장치예요.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구가 음경의 몸통을 감싸고 가벼우면서도 일정한 당김 장력을 지속적으로 주는 방식이죠. 이 장력이 아주 서서히 조직 내에서 새로운 세포 성장과 혈류 통로 확장을 자극합니다. 마치 매일 스트레칭을 하거나 요가를 반복하면서 몸이 점점 유연해지고 근육이 탄탄해지는 것처럼요. 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일정한 자극을 주면 조직은 반응하고 성장하고 기억을 되찾습니다. 35세의 한 남성분이 생각납니다. 평소에도 스스로의 크기에 대한 불안이 컸고 그게 결국 성적 회피로 이어지고 있었죠. 6개월간 규칙적으로 연장기구를 사용한 후 그는 발기시 길이가 약 1cm 늘었고 무엇보다 발기 유지력이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변화는 그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예전엔 누워있을 때 손으로 덮으려 했어요. 이젠 그냥 당당히 보게 돼요. 그 말이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기구는 마법 도구가 아닙니다. 하얀 달의 며침 라는 광고는 대부분 과장된 상술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6개월 이상, 매일 2시간 이상 착용해야 작은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용 수칙도 있습니다. 처음엔 가운데에 30분부터 시작해 천천히 시간을 늘릴 것. 장력을 한꺼번에 세게 걸지 말 것. 항상 기구를 소독하고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 조절할 것. 기구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감염이나 피부 손상의 위험이 아주 크거든요. 한 연구에서는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한 사용자 중 60% 이상이 발기 강도 향상과 길이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꾸준함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크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고 자기 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정성을 들이는 경험이죠. 누구나 하루아침에 멋진 몸을 가지지는 않잖아요. 매일 10분, 30분 꾸준한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탄탄해지고 변화가 생깁니다. 이 기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아니지만 성실함에 응답하는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을 더 당당하게 만들고 더 편안하게 관계를 이끌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건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한 뼘 더 넓어진다는 뜻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라면 이제부터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도구는 있고 방법도 있고 이미 효과를 본 수많은 사례들이 당신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젠 단 한 걸음만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걸음이 어쩌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나는 요즘도 가끔 거울 앞에 선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다. 내가 지금 나답게 살고 있나?
사실 우리가 말하는 자신감이란 생김새나 성취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다. 그건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 생긴다. 자신을 돌보고 조절하고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실감, 그것이 진짜 자신감이다. 음경 연장기구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신다. 정말 효과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매일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유연해지지 않던가요?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해하신 거다. 이 기구는 사실 크기보다 감각의 문제다. 크다는 건 꼭 숫자만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탄력, 단단함, 반응성 이것들이 느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관계를 바꾼다. 기억나는 분이 있다. 7세 가까운 연세의 분이셨다. 처음엔 자신감도 없고 말수도 적으셨다. 하지만 그는 하루 2시간씩 내 몸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연장기구 사용을 정성스럽게 실천하셨다. 몇 달 후 그는 웃으며 말하셨다. 선생님,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나한테 먼저 인사하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괜찮다고? 그 말이 참 따뜻하고도 울림이 있었다. 이 기구를 스트레칭 장치로 보면 좋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늘려가듯 사용하면 된다. 하루 30분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2시간까지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장력 조절도 조심해야 한다. 더 당겨야 빨리 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하다. 우리 몸은 강한 자극엔 방어적으로 움츠러들고 오히려 회복을 늦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한다. 기구는 도와줄 뿐 변화를 만드는 건 결국 나의 일상입니다. 그 시간에 집중하고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면 어느 순간 몸이 신호를 보낸다. 기억났어?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감각의 민감도 역시 변화한다는 거다. 해면체가 늘어나고 혈류가 더 깊고 넓게 퍼지면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지고 성적인 감각도 보다 정교해진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더 섬세하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이건 단지 확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몸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니까 그 감각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삶의 질이 달라지는지 당신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슬슬 감이 오셨을 것이다. 이 기구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일정한 시간, 일정한 압력, 일정한 루틴, 마치 매일 아침 요가를 하듯이 그 시간은 몸을 위한 명상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변화를 당신만이 느낀다는 사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그 성취를 빼앗을 수 없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이미 충분하다. 그 작은 결심 하나가 6개월 뒤에 당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 당신은 자격이 있다. 스스로를 개선하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시 웃고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기억하세요. 몸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마음도 천천히 하루하루 스트레칭하듯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지금쯤 아마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다. 그글 운동, 진공흡입요법, 연장기구 이 셋 중에 도대체 뭘 먼저 해야 하지? 그리고 아주 정직한 질문도 있다. 이거 다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이 세 가지를 몸을 회복시키는 건축 자재라고 부른다. 케겔 운동은 기초공사다.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니까 진공흡입요법은 전기배선이다. 피를 흐르게 하고 혈관이 반응하는 경로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연장기구는 마감재다. 모양과 감각, 마무리 단계에서 자신감을 완성하는 도구인 셈이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몸은 마치 오래된 집이 리모델링 되듯 다시 새로운 기능을 되찾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 기초 체력 다지기, 케겔 운동 매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디서든 할 수 있다. 하루 3번, 식사 후 5분씩. 이게 기초다. 몸속 근육의 탄성을 되살리는 일. 여기서 근육이 깨어나야 다른 방법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즉각적 반응, 촉진, 진공대표, 흡입 요법 주 2, 3회. 아침이나 저녁, 편한 시간에 10분 정도 사용. 단단해진다는 즉각적인 반응은 심리적으로도 큰 동기를 부여한다. 이건 마치 운동할 때 처음 땀이 맺힐 때 오, 뭔가 되고 있네 하는 감정과 같다. 그게 사람을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 장기적 자신감 회복, 음경 연장, 기구주 3, 5일, 하루 30분 2시간. 천천히 시간과 장력을 늘리면서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건 한 달,
두 달을 위한 게 아니다. 반년, 1년을 바라보며 천천히 쌓는 회복이다. 이 셋을 어떻게 스케줄에 녹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월금, 케겔 운동 3회 플러스 연장기구 1, 2시간, 화목토, 진공흡입 요법 10분, 일레스 휴식일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명상, 주의할 점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친다. 처음 2주는 케겔 운동만, 3주차부터 진공 요법 추가, 6주 이후 연장기구 도입, 이런 순차적 접근을 추천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혼자 가능하다는 점이다. 어떤 장비든 집에서 사용할 수 있고 누구에게 보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곧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전에 61세의 한 남성분이 셋 다 성실히 실천하신 적이 있다. 그분은 3개월 후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생님, 몸이 반응하니까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변하니까 삶 전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라. 3가지 중 하나만 하셔도 괜찮고 2개를 조합해도 좋고 모두를 적용하신다면 그건 분명 가장 완성도 높은 여정이 될 것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몸을 향해 내딛는 아주 작은 걸음 하나? 그게 반복되면 이 3가지는 단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루틴,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되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제는 말을 아끼지 않고 말씀드릴 때입니다. 성기능은 고립된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이 반영된 아주 정직한 결과일 뿐입니다. 심장, 혈관, 근육, 신경, 호르몬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비로소 단단함도, 반응도, 유지도 가능한 겁니다.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운동할 체력은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결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중량을 드는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산책도 운동입니다.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순환 자극이고 심지어는 정원에서 잡초 뽑기, 청소하며 땀 흘리는 것도 몸을 깨우는 일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 5일 이상 지속하면 성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 수치의 안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건 곧 움직이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정말로요? 몸은 움직임을 통해 회복 신호를 받아들이고 혈류를 재조직하며 남성성의 정체성을 되살리기 시작합니다. 식습관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은 곧 발기력입니다.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당분 많은 식단은 혈관 내벽을 마치 시멘트로 메우듯 점점 좁고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혈관을 이완시키고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마늘, 천연 혈액순환 촉진제, 연어, 고등어, 오메가3 풍부한 해양기름, 블루베리, 아로니아, 항산화물질이 풍부해 세포보호, 시금치, 브로콜리, 엽산과 질산염이 풍부, 혈관 확장 도움. 이걸 몇 끼니 완벽하게 먹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한 끼라도 가볍게 초록 채소를 추가하고 삼겹살 대신 고등어 구이를 한 번 더 선택하고 과자 대신 견과류를 주머니에 넣는 것. 이 작은 습관이 결국 피의 흐름을 바꿉니다. 마지막은 수면입니다.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잠을 줄여야 일을 더 하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회복 능력을 희생하고 있어요. 수면은 재생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남성 호르몬이 생성되고 내가 휴식하며 모든 내분비 시스템이 균형을 되찾죠. 특히 자정 새벽 3시 사이는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건너뛰면 아무리 약을 먹고 운동해도 호르몬의 자연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깊은 수면은 단순히 몸만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감의 바닥을 채우는 정서적 충전입니다. 불면, 뒤척임, 얕은 수면은 성기능에 치명적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하고 결국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억제되거든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딱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깨선 보니어나 콜라 대신 물, 새벽 2시 대신 11시 취침, 후라이드 대신 구운 닭가슴살, 스마트폰 대신 명상 앱. 이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몸에 모여 쌓입니다. 그게 쌓이면 발기는 단지 기능이 아니라 당신 몸 전체가 보내는 긍정의 신호로 바뀝니다. 건강한 발기는 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당신이 걸을 때,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제 시간에 자러 갈 때 조용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나는 한 번도 마음과 발기력을 따로 본 적이 없다. 몸은 곧 마음이고 마음은 곧 몸이다. 특히 남성의 성기능은 이 감정의 소용돌이와 뗄 수 없는 끈으로 엮여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요즘 깊게 잠드신 적 언제였나요? 아무 걱정 없이 누워서 몸이 가볍고 마음이 평온했던 그 밤. 기억하시나요? 사실 불면증, 물란, 스트레스는 성기능 저하의 세 갈래 뿌리입니다. 이들은 테스토스테론의 가장 큰 적이죠. 왜냐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남성 호르몬의 생성이 억제되고 전반적인 피로감과 의욕 저하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명령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은 생존이 먼저니까 다른 건 나중에 해도 돼. 이건 몸이 내리는 비상 모드입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은 빨라지고 혈압은 오르며 음경으로 가야 할 피는 다른 장기로 우선 공급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똑같이 움츠러드는 겁니다. 이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성기능을 마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한 58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했고 진료 결과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선생님, 잠을 못 자요? 머릿속이 시끄러워서요? 그분은 몇 년째 사업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운동, 명상, 휴대폰 없는 시간, 그리고 일기 쓰기.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웃으셨지만 2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뭔가 괜찮아요? 몸이 덜 얼어붙은 느낌이에요. 정신건강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의 시동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키가 돌려지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분 명상을 추천합니다. 조용한 음악, 불끈 방, 깊게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단 10분이지만 몸은 그 시간을 인식하고 긴장을 풀고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요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 안에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관이 이완되며 마음이 괜찮다고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또한 대화는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수용받는 것만으로도 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행복 호르몬이죠. 부부간의 대화, 친구와의 수다, 혹은 전문가와의 짧은 상담. 이 모든 것은 성기능 회복의 심리적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은 별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몸은 긴장할 때 늘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억누르지 마세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론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몸에 전달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는 몸을 돌보는 것만큼 마음도 함께 보살펴 주세요. 잠을 조금 더 일찍 자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깊게 숨 쉬고 걱정과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그건 단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발기는 단지 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신호, 내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를 몸이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마음은 언제든 돌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다. 어쩌면 이 영상, 이 대화, 이 시간 전체의 핵심일지도 모른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건 지금 내가 선택하는 아주 작은 습관 속에 있다. 많은 분들이 성기능 개선이라 하면 약, 수술, 기계 이런 외부 자극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나는 수많은 환자분들과 상담하며 정확히 하나를 깨달았다. 어떤 도구보다 강력한 건 매일의 나라는 사실. 90일, 정확히 3달. 그 안에 당신의 몸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 조건은 단 하나. 작게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 첫 2주간은 기구도 필요 없다. 딱 케겔 운동부터 시작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5초 조이고 5초 쉬기. 10번 반복. 하루 3번 식사 후 혹은 샤워 후. 그저 몸의 깊은 곳에 집중하며 근육을 살짝 깨우는 그 감각부터 익혀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식단을 바꿔보자. 연어, 시금치, 아몬드, 블루베리. 몸에 좋은 음식 하나만이라도 더해보자. 절대 완벽할 필요 없다. 그저 조금 나은 선택이면 충분하다. 햄버거 대신 불고기 덮밥, 콜라 대신 따뜻한 물. 그것도 치유다.
3주차부터는 진공 흡입 요법을 주 2, 3회 추가해보자. 그 자극은 몸에게 움직여도 되라고 말해주는 신호다. 기계는 도구일 뿐이지만 몸에게 새로운 루트를 인식시켜주는 강력한 기폭제가 된다. 그리고 6주가 지났을 때 혹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단함이나 크기 개선을 원한다면 음경 연장 기구를 도입해도 좋다. 이것은 철저히 개인의 선택이고 무리하지 않아야 하며 꼭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 8주, 10주, 12주가 지나면 몸은 기억하기 시작한다. 아, 내가 원래 이렇게 반응했었지.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 몸은 그리고 마음은 완전히 다른 감각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생활 습관이 있다. 30분 걷기, 하루 7시간 숙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저녁 명상. 그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다. 이 여정을 함께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남긴다. 결국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힘이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확신한다.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은 나를 조금 더 아껴보자. 그게 진짜 첫걸음이다. 어떤 약보다 강하고, 어떤 수술보다 안전하며, 어떤 기계보다 부드럽고 정확한 바로 당신 자신의 선택이 이 모든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전환점에 서 있는 거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성기능 회복을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몸을 다시 사랑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고, 내면의 자신감을 되찾기 위한 조용한 여정이었습니다. 케겔 운동은 당신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기둥이 되고, 진공흡입 요법은 빠르게 혈류를 깨우는 불꽃이 되며, 음경 연장 기구는 장기적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운동, 식단,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고 단순한 삶의 습관에 있습니다. 그건 약도, 수술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만의 진짜 건강 루틴입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몸에 다시 인사해 주세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스크립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